네. 테일러 여행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 테일러 급수, 즉 테일러 시리즈 여행기인데요. 뭐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은연중에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것 같습니다. 테일러 급수, 맥클라렌 급수라고도 하고요. 어 좀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들은 최대한 간략히 소개만 드릴 거고요. 뭐 그 부분들은 제 개념 강의에 들어가면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제목에서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행기 1 입니다. 음 시리즈고요. 급수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시리즈입니다. 4 편짜리입니다. 4 편짜리로 만들게 된 이유는 테일러 급수를 뭐 그냥 소개해 가지고 "야 신기하지."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줄임에 그래도 최대한 많은 설명을 갖다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갖다가 좀 드리고자 함도 있고,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.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거 알겠는데 뭐 알겠어.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사용을 하는데, 수학에서 또는 공학에서 어디에 사용을 하는 데를 갖다가 쪼끔 설명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, 이게. 그래서 한 편 안에 다 잡아 넣는 것보다 각각의 주제들별로 요렇게 좀 나눠서 촬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최대한 짧게 짧게 어 만드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는 진짜 말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도 말이 많죠. 예, 아무튼 오늘은 1 편입니다. 오늘 1 편은 테일러 급수의 시작을 갖다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. 테일러 급수라는 게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것이며 또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과 함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좀 있어 보일 수 있는 꿀팁 하나 어 있으니까 예 고것도 참고 기다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, 처음 시작은 등비급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미적분 수업에서 배우신 내용인데요. 자 인제 또 이러면은 교육 과정에 따라서 문과를 선택하셨던 분들, 즉 미적분을 갖다가 안 하신 분들은 "급수가 뭔데?"라고 하실 건데, 제가 이런 걸 설명을 안 드리고 최대한 건너뛰려고 하거든요. 건너뛰려고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급수를 안 배우셔도 수열은 배우셨지 않습니까? 예, 이거는 뭐 어차피 다 또 예체능이시면은 예 그러니까 아무튼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우리는 등비수열을 배웠죠. 1, 2, 4, 8, 16 등등 같이 앞에 있는 숫자의 2 배가 되는, 또는 뭐 곱하기 r이 되게 되는 이런 수열이 있으면은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한 숫자들이에요. 그 무한한 숫자들을 다 합해 보자라는 거죠. 그게 급수입니다. series가 되게 되는 거죠. 즉 등비수열의 무한한 항들의 합을 갖다가 우리는 등비급수 geometric series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자 인제 이 나머지 얘기는 저쪽으로 좀 갈게요. 개념 강의로. 예. 말을 줄여야 돼. 안 돼, 안 돼. 예, 아무튼 우리는 이 공비 r이 -1 에서 1 사이였다라면은 1 더하기 r 더하기 세 번째 항인 r 제곱 r 3승 같은 경우를 갖다가 쭉 다 더해 주시면은 얘는 1 빼기 r 분의 1 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갖다가 다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알고 있으시죠?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. 예, 아무튼 공비 r이 수렴 조건이 된다라면은 이 등비급수는 이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. 안 나오는데 파워 시리즈라는 급수가 있습니다. 이걸 갖다가 저는 인제 이 한국 원서가 없어 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몇 급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저는 한국 원서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한국어 원서로는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파워 시리즈라고 하는 또 다른, 그러니까 시리즈라는 게 급수인 거고, 급수라고 하는 거는 무한한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. 하는 거고, 파워 시리즈 즉 이런 것들이 등비 수열, 등차 수열, 개차 수열처럼 수열에 특정한 이름이 있듯이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진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즉 이 파워 시리즈라고 하는 이 수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수열은 등비 수열입니다. 등비 수열인데 등비 수열과 또 다른 수열, 뭐 그 수열은 때에 따라서는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고요. 때에 따라서는 뭐 등비 수열 또 다른 등비 수열일 수도 있죠.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는 뭐 예 막 예 아무튼 잠깐만, 등비 수열은 취소한다. 예. 개차 수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어떤 숫자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주기 수열, periodic 수열일 수도 있습니다. 어찌 됐든 등비 수열과 또 다른 수열의 각 항의 곱하기로 이루어진 수열을 갖다가, 그런 수열의 숫자들의 무한한 합을 갖다가 우리는 파워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. 테일러 급수는 이 2 개를 융합함으로써 시작되게 됩니다. 자, 이런 함수가 한번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. 함수 fx는 1 빼기 x분의 1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. 이 함수는 빼박 도망 못 치십니다. 왜냐하면 고등학교 1 학년에서 배우는 유리 함수이기 때문에 어 도망을 못 치세요. 예체능도 도망 못 칩니다. 아무튼 물론 이 함수의 원래 정의요,
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게 될 거지만은 저는 정의역을 갖다가 -1에서 1로 제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만약에 안 보이시다라면은 영상을 잠깐만 뒤로 돌리셔 가지고 좀 전에 등비급수를 한번 봐 보시면은 등비급수 수렴 조건인 r이 -1에서 1 사이였다라면은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3승 더하기 등등등등 무한하게 더한 그 숫자의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1이라는 결과를 갖다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어? 잠깐만. 1 빼기 r분의 1, 1 빼기 x분의 1. 즉 저는 그 식에서 r 대신에 x로 문자를 바꿔버리게 되면은 함수 fx, 즉 1 빼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시그마적 표현, 등비급수적 표현을 써서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3승 더하기 x 4승 더하기 등등등등 무한한 항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잠깐만. 여기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. 잠깐만. 이거는 그냥 문자를 갖다가 대체했는 것뿐이지 왜 이 유리함수, 즉 일종의 분수죠. 유리함수,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가 왜 다항함수로 바뀌게 되냐라는 거죠.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비주얼적으로 가볼게요.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라인은 함수 fx에 fx, 즉 1 빼기 x분의 1을 갖다가 그대로 그려놓은 함수가 되겠습니다.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n까지 xk, 즉 k 대신에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등등등등 어디까지 n까지 넣어서 다 더한 식이 되겠죠. 그랬을 때 그 n값을 갖다가 제가 0에서부터 20까지로 조절하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. 보이시나요? n값이 0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20까지 가게 되면은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이 완벽하게는 아닙니다. 거의 완벽하게 겹쳐진다라는 걸 갖다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물론 여기에서 빨간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이 완벽하게 겹쳐지지는 않는데 지금 n은 20이지만은 충분히 큰 숫자예요. n을 갖다가 내가 100으로 하더라도 왜? 우리는 무한대까지의 합이니까. 무한대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n 대신에 충분히 큰 숫자를 넣어서 100을 하든 1000을 하든 만을 하든 완벽하게 겹쳐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렇지만 이 빨간색 라인과 파란색 라인이 어떤 부분에서는 겹쳐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데 겹쳐지지 않는데 그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. 왜? 우리는 fx의 정의역을 어디에서 어디로 제한을 했었죠? -1에서 1 사이로 제한을 했습니다. 즉 -1에서 1 사이의 그래프는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이 거의 겹쳐지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또한 그때의 y 값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f에다가 4분의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x 대신에 4분의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4분의 3분의 1이니까 뭐 3분의 4 그래서 1.3333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될 거죠. 근데 우리는 이 g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똑같은 4분의 1, 괄호가 왜 들어가 있지? 아무튼 4분의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 값이 점점 f 4분의 1 값과 같아진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n이 13을 넘어서는 순간 1.3333으로 같아진다라는 현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되셨나요? 즉, 이 맥클라렌 테일러 급수의 시작은 일종의 결과론적입니다. 제가 좀 일장에서는 결과론적이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할 거지만은 이게 뭔 소리냐면은 등비 급수를 먼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고, 근데 우리는 함수에서도 이런 식이 있으니까 그 함수를 등비 급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. 물론 이거는 결과론적인 결과이므로 함수를 찾아서 급수를 찾는 게 아니고요. 급수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급수를 먼저 찾아서 거기에 맞는 함수를 찾아내는 좀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함수가 다 되는 거 아니고요. 왜? 급수의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함수여야 하는 거니까. 그것도 수렴하는 급수. 자, 이것까지는 가지 맙시다. 수렴 예. 급수의 결과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함수여야 하니까 함수를 보고 급수를 찾는 게 아니라 급수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함수를 갖다가 찾아내는, 이게 바로 함수의 등비급수적 표현법이 되겠습니다. 물론 정확하게는 등비급수가 아니라 파워 시리즈, 즉 몇 급수적 표현법이 되게 되는 거죠. 이렇듯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어떤 함수의 특정한 부분을 갖다가 등비급수적인, 물론 이제 CN이 컴비네이션 될 수 있겠지만은요. 어떤 다른 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두 수열, 등비 수열과 어떤 수열의 컴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몇 급수적 표현을 갖다가 함수 fx의 x는 a, 그 특정 부위 x는 a에서의 몇 급수적 표현을 갖다가 아래와 같은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n 수열과 x 빼기 a의 n승이라는 수열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. 갑자기 A가 어디서 나왔어? 라고 하실 것 같으면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조금 결과론적인 부분입니다. 자, 앞에서 예를 들었었던 fx라는 함수, 즉 1 빼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등비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. x는 -1에서 1 사이일 때 그래프적으로도 보여드렸고요.
여기에서는 조금 헷갈리시니까 fx와 x값 범위를 갖다가 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워 보시고 요 식을 가지고 자 인제 우리한테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보시자라는 거죠. 그렇다면은 윗함수와 위에 있는 좌변에 있는 식과 gx라는 x제곱분의 1이라는 이 함수는 어찌 됐든 분수의 형태고 좀 모양이 비슷하다. 그죠? 즉 제가 gx라는 이 함수를 위의 식을 응용을 하자면은 x 대신에 1 빼기 x제곱을 넣어 주시면은 정확하게 gx의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우변에도 우리는 x 대신에 1 빼기 x제곱의 n승이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. 물론 위의 식에서 x 자체 이 등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x는 -1에서 1 사이였었어야 할 겁니다. 즉 우리는 x 대신에 1 빼기 x제곱을 넣어줬으니까 x제곱은 0보다는 크고 루트 2가 아니다. 2보다는 작다. 즉 x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우리는 또 그래프적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fx는 x제곱분의 1 빨간색 라인이 되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gx는 1 빼기 x제곱의 k승이라는 이제부터 우리는 이 n값을 갖다가 k는 0 넣고 1 넣고 n까지 넣을 건데 n값을 0에서부터 20까지 또 늘려가게 될 겁니다. 물론 아래에 있는 표는 어떤 특정 y값을 나타내는 거고요.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이 겹쳐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또한 특정 y값도 동일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. 물론 나머지 부분 20이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게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왜? 우리는 이 함수의 어디에서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 사이의 모양을 갖다가 등비급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x제곱분의 1이라는 이 함수가 있었을 때는 왜? x 대신에 1 빼기 x제곱을 넣었기 때문에 이 함수의 x는 마이너스 1 또는 1에서의 몇 급수적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x는 a라는 이런 표현이 되게 되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.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. 예, 혹시라도 그 식을 보면은 저는 당황했거든요. 예,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'갑자기 a가 어디서 나왔지?'라고 이제 그렇게 당황을 했었는데 예, 아무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또한 등비 수열과 어떤 수열의 컨비네이션이라며 물론 여기에서 이 cn 수열은 항상 1이 되게 되는 거죠, 그냥. 이해 가셨나요? 자, 이제 여기까지는 여전합니다. 결과론적이에요. 즉 1 빼기 x분의 1은 등비급수적으로 표현한 이 양변의 식에 x 대신에 제가 1 빼기 x제곱을 넣음으로써 이 함수의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즉 등식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함수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. 다 되는 거 아니고 어떤 함수에서도 어떤 부분만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전체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랬을 때 이제는 거꾸로 등비급수의 결과론에서 함수를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가 x는 a 특정 부분에서 몇 급수적 표현이 가능했다라고 한번 봐보시죠. 즉 우리는 함수 fx를 갖다가 이렇게 몇 급수적 표현으로 나타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이제 이 식이 테일러 급수의 전신이 되게 되는 식입니다. 그랬다면 우리는 항등식에 의해서 x 대신에 a를 넣어주시면은 C1부터는 다 사라지게 되니까 fa 값이랑 c 제로 값이 같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또한 양변을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상수는 사라지니까요. C1 더하기부터 시작해서 차수들은 다 앞으로 하나씩 나오겠죠? 나와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자, 인제 한 번 미분하식에다가 x 대신에 a를 넣어주시게 되면 f'a는 C1 값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. 한 번 더 미분해 주시게 되면 즉 f2'x는 2 곱하기 C2, 3 곱하기 2 곱하기 C3 그죠? 두 번 미분해 줬으니까. 그리고 난 다음에 x 빼기 a의 1승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식이 되게 될 거고 여전히 우리는 f2'에다가 a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2배의 C2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반복했을 때 우리가 인제 미분을 갖다가 3번 했다, 4번 했다까지는 프라임을 하나씩 더해 나가지만은 4번도 사실은 4개 잘 안 합니다. 예. 그랬을 때 우리는 미분을 n번 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f에 괄호 열고 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. 즉 f2 프라임 2번 미분했을 때 a 넣은 값을 갖다가 2배의 C2다. 그러면은 n번 미분했을 때 그 식의 a 넣은 값은 n 팩토리얼 Cn 값이다라는 걸 갖다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즉 이 Cn이라고 하는 규칙성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Cn은 fn'(a) 나누기 n 팩토리얼이 되게 되는 거죠. 괜찮으신가요? 네,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테일러 시리즈. 즉 fx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n'(a) 나누기 n 팩토리얼 곱하기 x 빼기 a의 n승이다라고 하는 요식을 조금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으로도 이 식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건데 매번 이 식을 제 기억이 맞다면은 소개해 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요 식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는 맥클라렌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. 즉 맥클라렌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테일러 급수
어떤 함수의 x는 a에서의 급수적 표현, 몇 급수적 표현을 갖다가 테일러 급수, 테일러 시리즈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냈고요. 그리고 그 맥클라렌 시리즈는 거기에서 특정 함수의 x는 0에서의 테일러 급수적 표현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의 이름, 맥클라렌을 갖다가 이용해서 맥클라렌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. 어, 사실은 테일러 급수도 테일러가 먼저 발견한 건 아닙니다. 베르노이라는 수학자와 그레고리라는 수학자가 먼저 발견을 했었고요. 테일러가 논문을 냈을 당시에 그 베르노이나 그레고리가 먼저 발견을 했었다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몰랐어요. 모르고는 그냥 이제 테일러가 먼저 논문에 기재를 했으니까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, 맥클라렌 시리즈도 그 테일러 급수에서 몇몇 함수를 갖다가 이제 급수적 표현을 해서 했는데, 그것조차도 사실은 맥클라렌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뉴턴이 먼저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저야 모르죠. 그 시대에 제가 정확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니까. 예. 그래서 테일러 급수와 맥클라렌 급수는 사실은 같은 급수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냥 이름만 두 사람의 이름을 땄을 뿐인 거고, 그조차도 그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앞으로 명칭에 대해서 아닌데 이거는 맥클라렌 급수인데 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. 이제 테일러 급수와 맥클라렌 급수는 같이 갈 거예요. 저도 물론 영상의 제목이 테일러 여행기듯이 그냥 주로 테일러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. 왜 발음하기도 쉽고 이름이 짧거든.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것도 참 보면은요, 그냥 타이밍이에요, 타이밍. 그냥 그 논문을 그때 그 시기에 발표한 그 타이밍이 이 테일러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역사에 남기게 된 거죠. 예, 물론 베르노이는 유명한,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학자긴 하지만,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맥클라렌이 눈독을 들인 함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수 함수입니다. fx는 2의 x승, 자연상수 2, 2.71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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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는 무리수를 얘기하게 되는 숫자죠. 이런 숫자입니다. 이 함수의 특징은, 물론 이것도 이제 미적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은, 이 함수를 미분하시면은 계속 2의 x승, 2의 x승, 2의 x승 두 번을 미분해도 세 번을 미분해도 네 번을 미분해도 2의 x승이 나오는 함수가 되게 될 겁니다. 자, 앞에서 했던 테일러 급수의 식을 갖다가 잊지 마세요. 또는 옆에다 적어두세요. f'에다가 제가 x 대신에 0을 넣어주시면은 2의 0승, 즉 1이 되게 될 겁니다. f' 한번 미분을 하셔도 여전히 우변은 2의 x승이 되게 됩니다. 그 왜 그런데? 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또 제 미적분 강의를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. 즉 f'에다가 0을 넣어줘도 값은 1이 되게 될 겁니다. f2'에다가 0을 넣어줘도 값은 1이 되게 되는 거죠. fn'에다가 0을 넣어줘도 값은 1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즉 2의 x승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에 곱하기 x의 n승이다라는 테일러 급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물론 여기에서 a 값은 x는 0에서의 함수가 되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 우리는 오른쪽과 같이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x3승, 4 팩토리얼 분의 x4승, 5 팩토리얼 분의 x5승 등등등등 무한히 뻗어나가는 다항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프를 한번 봐보실게요. fx는 2의 x승이라는 이 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. 그리고 g의 x는 여전히 우리가 좀 전에 찾은 테일러 시리즈, 즉 k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, 무한대는 안 됩니다. 그죠? 충분히 큰 숫자를 넣을 거예요.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승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. 이제는 등비급수는 아니죠. 왜냐하면 x의 k승이라는 등비급수적 표현과 k 팩토리얼 분의 1이라는 어떤 cn과의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급수가 되게 되는 거니까 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거고, 즉 2의 x승 그래프가 빨간색 라인이고 n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파란색 라인이 이 급수적 표현, 몇 급수적 함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. 이제 n값을 늘려나가 보도록 할게요. 여전히 밑에 있는 표는 그냥 특정 값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니까 재미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점점 빨간색 라인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최종적으로 n은 10까지밖에 안 잡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10이 됐을 때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이 음수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. 양수 부분에서는 거의 흡사해졌다라는 걸 갖다가 아실 수 있으실 건데, 음수 부분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다시 한번 돌려보실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. 즉 오른쪽에서는 양수 부분에서는 n이 3과 4 정도를 지나면은 거의 그래프가 합쳐질 거예요. 그렇지만은 이 왼쪽 부분, 음수 부분에 있어서는 막 1과 2, 3, 4가 되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점점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길어진다라는 걸 갖다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다시 한번 재생해 볼게요. 보이시나요? 그죠? 이렇게 우리는
자연상수를 밑으로 한 지수함수, 즉 E의 X승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몇 급수적인 몇 급수적인 표현, x는 0에서의 몇 급수적인 표현, 즉 테일러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 그 그래프는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그래프와 또는 특정 y값이 점점 굉장히 같아진다라는 걸 갖다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네, 이렇게 테일러 급수 또는 맥클라렌 급수의 변신이 되었던 파워 시리즈, 즉 몇 급수를 바라보는 걸로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테일러 시리즈 하나를 갖다가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테일러 여행기 1편을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학을 잘 했어요. 잘 했는데 참 저는 한국 교육, 즉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저 성적 좋았어요. 좋았는데 하면서 항상 그냥 재밌다. 뭔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. 재밌네. 근데 공부할 당시에는 쫓아가기 바빴어요. 쫓아가기 바빠 가지고 항상 제 마음속에서도 딱 느끼고 있던 감정이 뭐였냐면은 '그래서 뭐?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데?' 라는 게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.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짧은 영상들을 소개하면서 실제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갖다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갖다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수학을 넘어선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 보고자 할게요. 즉 우리는 2의 x를 갖다가 테일러 급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항식, 무한한 다항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. x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이 전 예를 갖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 대신에 이제는 우리는 이런 항등식이 있으니까 어떠한 숫자든 어떠한 미지수든 넣으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. 하다못해 허수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. 예,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주제가 되게 될 거고요. 예,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x 대신에 1을 갖다가 다 넣어주시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되냐? 2의 값, 즉 2라고 하는 숫자는 2.718 얼마 이렇게 나가는 이런 숫자를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 값을 갖다가 외우셔야 돼요. 특히나 고등학생이면 이제 3.14 우리가 파이는 3.14를 외우듯이 2는 2.71 정도, 2.7 정도까지는 최소한 외워주셔야 됩니다. 근데 만약에 그걸 못 외웠다라고 해보자. 그러면 우리는 1라고 하는 이 테일러 급수를 갖다가 이용함으로써 1 더하기 1 더하기 3차 정도까지만 나타내 주시게 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숫자니까 2.66 얼마 정도는 되겠구나. 물론 여기에다가 24분의 1까지 더해 주시게 되면 4차까지를 갖다가 더해 주시게 되면은 또 더 근사한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. 한 2.70 정도 되겠다.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누가 사용하는데?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상한 건 알아요. 제 스스로가 이상한 건 아는데 단순 암기가 안 돼요. 전혀. 예, 좀 이게 암기가 안 돼 가지고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는 2. 얼마라는 건 알겠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외워라라고 강요를 하지만은 2. 얼마라는 건 알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진짜 2.3인지 2.7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. 근사값이.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근사값을 대강 알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러면은 근데 희한하게 이 단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테일러 급수 식은 기억이 나더라고요. 순간적으로 제가 인제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2.5를 넘어서네. 2.7이다. 하는 방식으로 제가 실제로 써먹었다라는 거죠. 그거는 니같은 등신 얘기고 우리는 그냥 2.71을 갖다가 외울 수 있으니까 '더 이상 쓸모없지 않나.'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제가 갤럭시 계산기를 갖다가 켜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요. 계산기를 켜져 가지고 2의 0.7승을 갖다가 계산을 해 보시면 이런 숫자가 나올 겁니다. 계산기의 능력에 따라서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끊을 수도 있고 4째 자리에서 끊을 수도 있고요. 이게 뭐 그거는 계산기 능력 따라서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2라고 하는 숫자, 무리수인데 2.71 얼마 무한하게 나가는 이런 무리수인데 그거에 0.7승 물론 뭐 이걸 제곱근으로 바꾸시자면은 10 제곱 2의 10 루트 10 제곱근 2의 7승 이렇게 답이 나와요.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? 라는 겁니다. 계산기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테일러 곱수를 이용하는 거예요. 즉 계산기의 능력에 따라서 계산기의 능력을 갖다가 뭐 더 좋은 능력 CPU를 갖다가 탑재하게 되면은 더 많은 차수까지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. 그 계산기의 능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차수가 작아지는 거죠. 즉 이렇게 테일러 급수를 이용함으로써 뭐 물론 모든 계산기가 또 다 그렇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. 왜냐면 뭐 제가 뭐 그 개발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. 예, 아니지만은
테일러 급수의 어떤 적정한 함수들의 각 테일러 급수식을 갖다가 입력해 둠으로써 어떤 값을 물어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계산을 해낸다는 거죠. 옛날부터 수학하는 사람들 조금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. 철학자는 질문을 던지고 수학자는 증명을 하고 공학자와 물리학자는 그 증명을 토대로 돈을 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테일러 급수가 나왔는데 뭐 막상 나와도 우리는 수학 내에서만 쓸 줄, 아니 우리는이라고 하지 말자. 저는 수학 내에서만 겨우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창조해내는 거죠. 이게 이제 테일러 급수의 가장 원초적인 쓰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그래서 재밌지 않나요? 예.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있어 보이는 법을 하나 또 설명을 갖다가 해 볼게요. 이제 왜냐면은 저는 2.7일까지는 외웠었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알았어요. 작년에 알았는데 제가 이제 수열 강의를 보통 할 때 처음에 그냥 수열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구분을 지어 주거든요. 어떤 수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했는데 사실은 수학에서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성이 없는 수들의 나열도 수열이긴 합니다. 그냥 아무 규칙이 없어. 무 왜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무규칙이 또 엄청난 규칙입니다. 완벽하게 무규칙이라면. 예 근데 어찌 됐든 또 말을 줄여. 근데 그래서 뭐 수들을 갖다가 칠판에 보통 이제 수열 강의를 하면은 한 열댓 개를 갖다가 나열하는데 그냥 인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아무거나 막 나열하는 그런 것도 하다가 그냥 한번 재미삼아 가지고 이의 숫자를 그냥 2.71 이렇게 나가는 숫자를 갖다가 그냥 2 콤마 찍고 7 콤마 찍고 요런 식으로 한번 나열을 해 봤어요. 물론 저도 이제 계산기로 했죠.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막 파이를 갖다가 소수점 10 개짜리까지 외우는 사람들. 저는 이해 못 합니다. 이해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경이롭기도 하잖아요. 그럼 우리도 되게 있어 보이죠. 왜냐하면 내가 그걸 적다 보니까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발견을 갖다가 했는데 잠시만요. 2 라고 하는 숫자가 예. 2 라고 하는 숫자가 2.718 2 8 1 828 이렇게 나가는 숫자예요. 적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. 자 봐봐 이거 중요해요. 우리 되게 좋아하는 숫자지 않나? 아니 저는 좋아. 아니 여러분들은 싫어하고 저는 좋아합니다. 2.7 까지는 외워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서든. 아니면 2.71 까지도 외우셔야 돼요.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대학생이시든 어디 아니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약간 상식으로 갑시다. 파이가 3.14 외우듯이 2.71 정도까지는 외워줘야 돼.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숫자들을 저도 이걸 줬다 보니까 응? 해서 제 눈을 의심하고 다시 한번 해 봐도 똑같더라고. 18, 28, 18, 28이야. 예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그래서 2.7, 18, 28, 18, 28 하면은 우리는 소수점 9 개짜리까지 외울 수 있더라고. 자 인제 어디 가서 또 있어 보이고 싶은데 2.7, 18, 28, 18, 28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했었잖아. 2.71, 828, 1, 828 이렇게 해도 그러면 외우는 거 알려준다. 뭐 어찌 됐든 중간중간 딱딱 끊어 가지고 2.7, 2.71 잠깐만 2라고 하는 숫자가 2.71, 82, 818, 28 얼마까지만 해 주시면은 요 다음 게 뭐더라? 예 아무튼 요 다음 것까지만 딱 외워 주시면 야 우리도 소수점 10 개짜리까지 외울 수 있는 근데 실상은 18, 28, 18, 28이더라. 네.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. 안 하는 게 좋았다. 자 인제 진짜 마무리하고요. 다음 편은 인제 이 테일러 급수를 갖다가 계속 내용은 확장될 거예요. 확장될 건데 지금은 E의 X승 즉 지수함수에 대한 테일러 급수를 찾았고요. 이왕이면은 찾은 E의 X승 테일러 급수를 활용하는 또 다른 수학의 영역 정규 분포로 돌아오겠습니다.